매수가 7,770원이었죠. 비중 20%에 궁금하신 점은 이겁니다. 이 매수가까지 과연 올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손절을 또 언제 해야 될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자, 아바코와 관련해서 우선 마감 결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바코입니다. 오늘 0.33% 오른 6,14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 아바코와 관련해서요, 우선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분석의 이재우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떨지 마시고요. 네네. 7,770원 매수가죠? 네네. 평균 매수가. 네. 네. 저는 이제 아바코의 의견을 반등 시 매도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 종목을 지금 물려서 이제 그렇게 정리해드린 거고, 신규로 매수한다거나 뭐 매수가가 낮지 않으면 이건 보유 및 매수가 가능한 지금 위치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매수가나 매수 포인트 이 부분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고가에 매수하셔가지고 손절도 못하고 물타기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손절가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네네. 앞으로는 손절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이 종목의 움직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시장, 뭐 종목군들의 분위기 본다고 하면 장기 하락했다 바닥권에서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바코도 현재 자리에서 충분히 추가 상승은 가능해 보입니다만, 시청자님 평균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불투명합니다. 자, 이거를 이슈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바코는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서 기존에 이제 대형 기업들, LCD 패널 업체들,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추가적으로 이제 투자 축소, 이런 움직임이 들어오면 아바코는 아무래도 실적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도 여전히 실적은 좋지 못했고요. 사실은 작년도부터 실적은 좀 감익 추세가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에요. 근데 하반기부터는 약간 이제 패널 업체들의 어떤 영업 환경이 개선이 되면서 흑자 전환도 성공을 하고, 대표적으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3분기 때 한번 흑자 전환이 예상되면서 투자 확대가 진행되지 않겠나, 이런 보고서도 몇 개월 전에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는 코스닥 기업들에 대한 전망을 증권사 보고서를 믿지 못한다. 왜? 앞으로 이제 몇 개월 뒤에는 다음 분기에는 혹은 다다음 분기에는 좋아질 거다 하는데, 항상 그때 가면은 역시 안 좋아요. 그리고 안 좋은데 다음 분기에는 괜찮아질 거다. 그 다음 분기 가면 또 안 좋아요. 그런데 다음 분기는 개선될 거다. 이런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니까 지금은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계속 코스닥 기업들의 실적 부분들은 기약을 모르고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흐름이 잘 나오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아바코의 반등의 모멘텀을, 반등의 어떤 목표치를 높게 잡을 수는 없는 부분이 아니겠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다만 여기서 희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자회사 이제 아바텍이라고 있습니다. 아바텍이 이제 상장이 될 텐데, 자회사 아바텍에 대한 상장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바텍이라는 종목은 지금 이제 애플 관련 수혜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애플 관련 수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코스닥 종목은 인터플렉스였습니다. 그런데 인터플렉스가 계속 빠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틀간 급반등이 나왔죠. 이것은 좀 나름 의미는 있다라고 보는데, 그 반등의 시기를 한번 쫙 보면 미국에서 안드로이드 진영의 구글과 그리고 애플을 볼 수가 있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같은 안드로이드 진영의 삼성전자 관련된 부품업체들이 불과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상당한 강세를 보였고, 좀 전에 파트론도 진단이 진행됐습니다만 그들의 강세를 지속이 되었고, 애플 관련주들은 속절없는 하락세를 계속 보였거든요. 근데 구글이 급락이 나오면서, 물론 애플이 반등이 나온 건 아닙니다. 이 인터플렉스의 반등이 강력하게 들어왔다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애플 관련주들도 한번 이게 단기 단발성이라 하더라도 관심 있게 볼 만한 모멘텀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해보고요. 그렇다면 자회사 아바텍에 대한 기대감이 이 아바코의 주가 위치를 보니 주가도 바닥권이고 고개를 살 들고 있고 그리고 아바텍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바텍에 대한 기대감, 어떤 애플 관련 섹터 진영에서의 부품 업체들의 반등세는 더 진행될 가능성 있겠다라고 보는 쪽이고요. 더군다나 아바코 같은 경우는 가격 메리트까지 있겠다.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은 가능하다 봅니다. 다만 좀 전에 첫 번째 말씀드렸던 어떤 패널 업체들의 뭐 투자 축소 이런 부분들은 역시 아직 단기적으로 실적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보유는 보유인데 반등 시 매도해가면서 비중 축소하는 쪽 전략으로 가져가시고요. 앞으로는 종목을 매수한다 하더라도 순저가는 명확하게 추천받아가지고 매수했다 하더라도요, 손절가 딱 정해놓고, 그거 깨지면은 비중 조절을 해주면서 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기술적인 측면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LIG 투자증권의 나창기 부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예, 나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좀 긴 시간 많이 기다리셨다고 들었는데요. 차트상으로는 괜찮습니다. 예. 아마 차트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제 이틀 전에 대량 거래량이 나름대로 좀 실리면서 차트는 양봉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틀 동안 지금 양봉 추이를 좀 만들어 놓고 있고요. 오늘 6,140원에 끝나긴 했는데 바로 위에 매물벽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근데 매물벽의 소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차트상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위로 본다 그러면은 위에는 지금 121선이 아래로 좀 내려오기는 하는데 요 선에 갔을 때는 121선을 갖다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대신에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7,000원 선의 매물벽이 좀 강하게 좀 걸쳐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올라간다고 해도 7,000원에서 7,300원대 그 매물벽을 단번에 뚫기에는 조금 부담되는 국면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따라서 지금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려 있기 때문에 차트로서는 추이는 지금 우상향으로 올라가리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그 위에 있는 7,000원에서 7,300원까지 그 매물벽 뚫기가 당분간은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윗선에서는 한 7,500원대가 고점으로 좀 단기에는 좀 보여지고요. 7,300원에서 7,500원 사이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로 지금 업사이드는 좀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에 올라가신다 그러면 매수단가 평균이 지금 7,77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에 다 요거로 갖다가 회복을 해가지고 원금을 좀 만회를 한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보다는 7,300원대 한번 좀 끊어주시고 조금 더 오버슈팅이 된다 그러면은 7,500원 원저리까지는 갈 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대신에 올라가면 일정 부분을 좀 정리를 하셔서 내려올 때 다시 한번 잡아서 원금을 갖다가 회복하시는 방법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7,000원에서 7,300원대 매물벽에 일단은 좀 매도를 좀 해주시는 편으로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시청자님. 네, 다음 그러면 김석철 전문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갖고 전화 연결이. 아니, 좋아갖고 웃음만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뭐 웃어야지, 어떻게 해요. 제가 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아바코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저희가 LG 디스플레이하고 그런 종목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기본적 분석, 시청자님 제 말씀을 들으세요. 우리가 기본적 분석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사실은 이제 기본적 분석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주식을 살 때 그 회사가 적어도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서 주식을 사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어떤 전문가의 목소리는 잘 들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주식 투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고생을 하신 거예요. 그죠?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투자를 하실 때 적어도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이거는 한 번쯤은 보시고, 그리고 투자를 하면은, 이전보다는 좀 더 나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LCD와 관련된 회사예요. 이제 LCD 부품을 만드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신성장 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OLED, 그 다음에 이제 태양 전지 그 부품, 그런 거를 이제 만들고 개발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회사가 왜 시세가 안 좋냐? 왜 그동안에 빠졌느냐? 그러니까 이 회사의 업황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T에서도, 그러니까 전방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형 IT 회사들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소형 IT 부품 회사들의 경우에는 실적들이 안 좋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해서 빠지고 조정 보이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가 보면은 상반기에 보면은 매출액이 486억, 영업이익이 4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상반기에 그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를 조금만 알아도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좀 안 하셨을 거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15,000원대 매수를 하셨다는데, 15,000원이라는 시점이 뭐냐면은 주가가 한참 날아갔던 시점, 거기서 매수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투자를 하실 때는 그 회사의 기본적인 흐름, 전문가 얘기만 믿지 마시고요. 김성철 전문가 믿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이재호 전문가도 믿으면 안 돼요. 일단은 저희는 얘기는 참고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 이 회사는 그 실적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그동안에 주가가 빠졌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희망은 가질 거는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제 3분기부터는요, 실적의 개선 추이가 약간씩 좀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LCD 쪽에 대한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좀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좀 계속해서 업황 불안에 따라서 안 좋았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나빠질 것은 없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회사의 향후 주가의 흐름을 우리가 예상을 할 때는 뭐냐면은 결국은 지금 그동안에는 왜 빠졌습니까? 그러니까 전방 산업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태양광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OLED 산업이라든지 안 좋기 때문에 이 회사는 자연스럽게 실적이 안 좋으니까 주가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향후에 이제 이 회사가 주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런 전방 산업의 흐름이 과연 어떻게 바뀔 것인가?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7,000원대라고 이제 7,000원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부터는 말입니다. 물량이 제가 보는 견에서는 물량이 지금 상당히 적은데 제가 보는 견에서는 여기서 말입니다. 20% 맞죠? 시청자님. 20% 맞으면은요. 제가 보는 견에서는 이 자리에서는 한 10% 더 사도 됩니다. 이 자리에서 10%를 더, 오히려 지금이 물타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져 내려올 때 물타지 마시고요. 지금이 바닥을 찍고서 약간 터닝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자리가 물타는 자리예요. 그래서 단가를 낮추고서 매매를 하는 게 향후의 흐름에서 좀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은 이미 다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주가의 반등의 흐름을 기다리는 자리다. 그리고 이제 실적의 개선의 흐름을 기다리는 자리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 전문가님들 말씀했던 거에서 플러스는 뭐냐면은 이제 투자를 하실 때 너무 전문가들 100%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시청자님도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갖고서 투자를 하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네네. 예, 이 종목 관련해서 전망도 알아보셨고 또 이 종목이 과연 어떤 것인지 뭐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지만 좀 더 자세하게 전문가님들이 짚어드렸는데요. 네네. 예,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네, 많이 도움이 됐어요. 예, 다음번에는요, 네네. 한 종목 갖고 오랫동안 들고 계시면서 고생하지 마시고, 예, 네네.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근데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바로 좀 이렇게 전화 연결도 좀 되고 했으면 좋겠어요. 전화 연결도 안 되니까 너무 네. 힘들어요. 그건 저희가 좀 고쳐야죠. 근데 전화 연결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네. 많습니다. 그건 좀 네.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 분의 의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분석입니다. 김석철 전문가께서는 보유
의견입니다. 목표가 7,300원, 손절가는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슈 분석의 이재우 전문가입니다. 이재우 전문가님께서는 매도 의견이고요.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5,500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의 나창규 부장은 보유 의견입니다. 목표가 7,300원, 손절가는 5,800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게시판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큰 화면으로 보면요. 대우증권 보도록 하겠습니다.